차라리 살이 잔전 오름met돼지처럼 보이네. 23시 서울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 커맨드 본부. 슈퍼서버 시스템의 냉각 팬 소리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처럼 웅웅거렸다. 6개의 대형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만이 감도는 어두운 방안. 최민영 대령은 육안으로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얇은 티타늄 안경테를 콧날 위로 올렸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코드가 번쩍이며 깜빡이고 있었다. 제법 끈질기군. 민영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허스키하지만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35세의 나이.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사이버 작전사령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자 최연소 국장이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 세계 블랙 해커들 사이에서 그녀의 코드네임 팬텀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상대는 북한 간척도 국제 테러리스트도 아니었다. 민영은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렀다. 이번에는 방금 30초 만에 즉석에서 작성한 백도어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환하게 켜졌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처럼 보이는 시커먼 웹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더 레드존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베팅 사이트였다. 축구팀이나 선수의 이름 대신 베팅 목록에는 군인들의 이름과 군번이 적혀 있었다. 점수 대신 베팅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골절, 배당률 1개 5, 탈진으로 인한 기절 1개 2, 총기 사고 1개 10,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훈련 중 사망 1개 50. 민영은 라이브 항목을 클릭했다. 드론과 헬멧에 부착된 바디캠이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한 신병이 가파른 암벽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의 안전 노프는 누군가 고의로 자른 듯 실오라기처럼 위태롭게 너덜거리고 있었다. 영상 옆으로는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유서 헌터. 저 녀석 20m 높이에서 떨어진다에 5천만 원 건다. 유서 바이퍼. 줄 끊어버려. 피를 보고 싶어. 척추골절에 1억 원 베팅.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군. 난이도를 레벨 5로 올려. 민영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조직적인 살인이다. 그리고 그녀가 방금 추적한 이 웹사이트의 메인 서버 위치는 바로 이천 제707 특수임무단 2대대 지휘벙커 깊숙한 곳이었다. 대령님, 장관님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영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기술직의 상징인 하얀 가운을 벗어던졌다. 검은색 티셔츠 아래로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다. 그녀가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그룹 관절 수술로 인해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스카우트 되기 전까지 특수 수색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상 명세 준비해. 민영이 명령했다. 그녀의 눈빛은 수술용 메스처럼 차가웠다. 이름 최민, 나이 24세, 출신 백으로 들어온 관심병사, 성격 멍청하고 유약함, 낙하산. 뭘 하시려는 겁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영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도박판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야. 오전 66, 2000 제707 특수임무단 기지. 회색빛 하늘이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에서는 시큼한 흙냄새와 묵은 땀냄새가 피어올랐다. 수백 명의 정예 신병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그때 군용 지프차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로 질주해 들어오며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문이 열리고 최민영, 아니 지금은 신병 최민, 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몸집보다 훨씬 큰 배낭을 메고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 군복을 입은 채 엉거주춤하게 베레모를 고쳤었다. 단상 위에는 이대대장 강도진 소령이 서 있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잔혹한 기운을 풍겼고 신병을 보자 뱀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강도진. 그가 바로 닉네임 에드민 가베르체이의 정체였다. 동작 그만! 강도진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민영 쪽으로 걸어왔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쏠렸다.
경멸의 눈빛이 역력했다. 절대적인 힘을 숭배하는 이곳에서 지프차를 타고 연병장까지 들어온 데다 옷은 깨끗하고 약해 빠져 보이는 녀석은 가장 경멸스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넌 뭐하는 새끼야? 강도진은 그녀의 코앞에 서서 민영의 얼굴에 역한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민영은 일부러 엉성하게 격리를 하며 손을 떨었다. 신고합니다. 신병 최민, 군번 이사 건구,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강도진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들었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꼬라지 봐라. 네 애비가 국방부 장성 친구라며? 그래서 네가 이 지옥 같은 곳에 단련 좀 하러 꽂힌 거냐? 그가 그녀의 뺨을 세게 툭툭 쳤다. 치는 것보다는 때리는 것에 가까웠다. 여긴 낙하산이 낄 자리가 아니다. 여기엔 사냥개와 먹잇감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가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시선이 명찰에 멈췄다. 기름기 좔좔 흐르는 새끼 돼지 같구나. 연병장에 폭소가 터졌다. 민영은 고개를 숙이고 겁에 질린 척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활성화하고 있었다. 안면 인식 스캔 완료. 목표 강도진. 스위스 은행 계좌 XXXX892. 현재 잔고 450만 달러. 행동 분석. 지나친 자신감, 폭력적 성향. 박중사. 강도진이 크게 소리쳤다. 대열에서 키가 2m에 육박하고 바위처럼 근육이 우람한 거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작성은 강도진의 신복이자 내기 판돈을 위해 각종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불러주셨습니까? 이 공주님한테 707 부대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줘라. 사조에 집어넣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조는 일명 죽음의 조였다. 가장 위험한 임무가 모인 곳이자 훈련 중 부상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박성훈이 다가와 민영의 어깨를 쳤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녀는 멀리 튕겨나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새하얀 군복은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일어서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박성훈이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배남을 걷어찼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C구역으로 집합하는데 5초 준다. 1초라도 늦으면 네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 주마. 민영은 흙탕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허둥지둥 기어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조아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창고 건물들 뒤로 돌아가 몸을 숨기자마자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1단계 목표 접근 완료. 2단계 미끼 시스템 활성화. 시구역은 황폐한 도심 시가전을 모의한 훈련장이었다.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들, 얽히고 설킨 철조망, 그리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민영이 도착하자마자 속옷 안주머니에 숨겨둔 특수 장비인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싸구려 카시오 시계처럼 보이는 스마트워치를 슬쩍 확인했다. 더 레드존의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다. 새로운 배팅, 신병 최민, 어린. 내용, 이 시간 안에 울면서 퇴소 요청을 할 것이다. 배당률 1.5배, 예, 5배, 아니요. 서버 배팅, 등반 훈련 중 오른팔 골절, 배당률 8배. 민영은 이를 갈았다. 놈들이 시작했다. 박종사가 그녀에게 탄창 없는 K2 소총과 군장을 던져주었다. 메라. 민영이 군장을 들어올렸다. 터무니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전문가였기에 표준 중량이 25kg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40kg은 좋게 나갔다. 놈들이 몰래 납덩이나 돌을 채워넣은 것이 분명했다. 너무 무겁습니다, 중사님. 이건. 그녀는 짐짓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닥쳐! 박서훈이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얼굴에 바짝 다가왔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네 군장 무게 물어봐 줄 것 같냐? 아니면 네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들어달라고 할까? 그는 4m 높이의 미끄러운 콘크리트 벽 쪽으로 그녀를 밀쳤다. 올라가, 10회 실시, 당장. 민영은 등반을 시작했다. 특수부대 대령으로서의 실제 근력이라면 40kg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녀는 느릿느릿 올라가다 손을 미끄러뜨리고 벽에 몸을 부딪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3번째 등반 때 박성훈이 위쪽에 대기하던 다른 병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영이 병 모서리를 잡는 순간 그 병사가 실수인 척 못이 박힌 군화
발로 그녀의 손가락을 세게 짓밟았다. 아! 민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고 3미터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다. 그녀는 등부터 떨어졌다. 퍽 하는 메마른 소리가 울렸다.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박성훈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어이구 미안. 발이 미끄러졌네. 왜 그래? 겨우 그 정도로 뻗은 거냐? 일어나. 그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200m 떨어진 지휘 통제실에서 강도진은 다리를 떨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잘했어 박중사. 팔 골절 항목에 돈이 몰리고 있어. 좀 더 확실하게 조져.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새로운 배팅. 5분 뒤 폐가구역에서 사고 발생 예정. 최민이 가상화재 속에 갇힌다의 걸사람. 점심시간. 부대 식당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웠다. 민영은 식판을 들고 퉁퉁 부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절뚝거리며 걸었다. 놈들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가벼운 탈구를 일으킨 상태였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하지만 강도진의 부하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덩치 큰 새 놈이 그녀의 테이블에 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공주님, 여기 밥은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든가 봐?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한 놈이 민영의 국그릇에 가래침을 택 뱉었다. 먹어? 단백질 보충해야지. 테이블 전체가 왁자지껄하게 웃어댔다. 민영은 식판을 보다가 놈들을 쳐다보았다. 가슴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마치 분출 직전의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당장이라도 놈들의 목을 하나씩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메인 서버에 접속하지 못했다. 왜? 싫으냐? 그 병사가 그녀의 식판을 집어들더니 민영의 머리 위에 거꾸로 엎어버렸다. 뜨거운 국물과 밥알, 김치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이 개새끼가! 옆 테이블에 있던 김수혁이라는 어린 신병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침부터 유일하게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앉아! 박사원이 뒤에서 나타나 수혁의 오금 걷어찼고 수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지? 좋아. 박상호는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앉아있는 민영을 돌아보았다. 그가 철제 식판 하나를 더러운 바닥에 내던졌다. 네가 이 바닥에 떨어진 걸 다 주워 먹지 않으면 저 꼬맹이는 지금 당장 트럭 타이어를 메고 연병장 50바퀴를 돌게 될 거다. 선택해.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극도의 모욕이었다. 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가 어둡게 가라앉았다. 날카로운 살기가 스치듯 번뜩였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테이블에 짓눌려 있는 김수혁을 바라보았다. 겨우 20살. 그녀의 남동생과 동갑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혔다. 떨리는 손이 흙먼지가 묻은 밥알을 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 마세요. 누나 먹지 마세요. 수혁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닥쳐! 박성훈이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민영은 씹었다. 입안에서 모래가 으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그것을 삼킨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을 키우기 위해 증오를 삼키고 있는 것이었다. 이 더러운 밥알 하나하나 놈들의 피로 대갚아줄 것이다. 띠링! 초소형 이어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박상훈이 들고 있는 물컵을 통해 지문 스캔 완료. 복사 중. 민영이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밥알이 묻어 있었고 충혈된 눈으로 박성훈을 노려보았다. 다 먹었습니다, 중사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박성훈은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무시해버렸다. 좋아, 개처럼 말을 잘 듣는군. 꺼져서 씻고 오후 훈련 준비해. 오후에는 실탄 사격이다. 40분. 실탄 사격 훈련장 CQB존.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후 훈련 내용은 창곤의 인질 구출이었다. 사용하는 탄환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페인트탄, 시뮤니션이었지만 민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박성훈이 지휘하는 대항군, 가상 적군인 총에는 실탄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진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장도진은 통제실에 앉아 대형 스크린을 주시했다. 웹사이트 더 레드존이 폭주하고 있었다. 슈퍼 VIP 배팅, 타겟, 최민희 허벅지에 유탄을 맞는다. 해당률 1대 20대. 지산 배팅 금액 $200만.
3번 게이트 개방. 강도진이 무전기에 명령했다. 양대를 그쪽으로 몰아넣어. 훈련장에서 민영과 김수혁은 한 조가 되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최이병님,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놈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요. 박중사님 총의 소염기, 반동 제어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내부 CCTV 시스템을 해킹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박성훈이 탄창을 바꿔 끼우는 것을 보았다. 수혁아. 민영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까의 겁먹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였다. 내 말 잘 들어. 첫 번째 총성이 들리면 넌 왼쪽 배수로에 납작 엎드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들면 안 돼. 알겠니?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해.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수혁은 얼어붙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창고 구역으로 진입했다. 연습용 표적 인형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탕! 총알 한 발이 민영의 귀 바로 옆 콘크리트 벽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다. 5.56mm 실탄이었다. 엎드려! 민영이 소리치며 수혁을 약속했던 배수로로 밀쳐넣었다. 그 즉시 위쪽에서 빗발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박성훈과 2명의 부하가 난간 위에 서서 민영이 숨은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난사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다. 어디로 도망가냐 똥개 같은 년아. 박성훈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연사로 방아쇠를 당겼다. 민영은 드럼통들 사이로 몸을 굴렀고 총알이 그녀의 발 뒤꿈치 바로 뒤쪽 땅바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사각지대로 몰렸다. 막다른 벽이었다. 위에서 카메라로 지켜보던 강도진이 즐거워하며 웃었다. 훌륭해. 시청률이 정점을 찍고 있어. 박중사, 무릎을 날려버려. 민영은 벽에 바짝 붙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엄지손가락만한 장치를 꺼냈다. 그녀가 직접 제작한 군용 전파방의 USB였다. 그녀는 근처에 고장난 채 굴러다니던 자동 포탑, 연결 포트에 USB를 꽂았다. 들어올 때부터 봐두었던 것이었다.